바다 정말 예쁘다. 그치. 여기 야경도 유명하대. 저녁에 다시 와볼까? 좋아요. 뭐야? 우와, 바다 정말 예쁘다. 그치? 여기 야경도 유명하대. 저녁에 다시 와볼까? 좋아요.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정훈 씨가 소리쳤어요. 여보, 조심. 정훈 씨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그 순간, 꽝!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충격음. 차가 뒤집어지는 느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정훈 씨의 비명 으악. 인생 최고의 순간에 일어난 처참한 사고.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세요. 42세 한미경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15년을 일했어요.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능력도 인정받았죠. 하지만 결혼은 늦었습니다. 주변에서 놀렸어요. 한 과장, 이러다 노처녀 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가끔은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개팅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박정훈, 45세, 대기업 제약회사 부장.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죠. 이 사람은 진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미경 씨,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결혼이 늦었어요.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45이더라고요. 부모님은 걱정하시고 특히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고 매일 말씀하세요. 정훈 씨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42인데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만나볼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석 달 후 정훈 씨가 청혼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였죠. 거창한 이벤트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진심으로. 미경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고로 잘해드릴게요. 평생. 울컥했어요.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처음 들었거든요.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양가 상견례는 긴장됐어요. 특히 시어머니 될 분을 뵙는 게 제일 떨렸죠. 혹시 며느리 까다롭게 고르시는 분이면 어쩌나. 나이 많은 며느리라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하지만 김순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늦게 왔지만 환영한다. 우리 정훈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틀림없이 좋은 며느리일 거야.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구나.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해? 우린 이제 가족이야. 순이 어머니 옆에 앉으신 시아버지, 박영수 사장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 내력을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는 3대째 성미당이라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년이 됐죠. 아, 성미당이요? 그 유명한. 제가 놀라서 말하자 정훈 씨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제가 말 안 했죠? 창피해서. 창피하긴. 성미당 진짜 유명한데요. 저도 회사 근처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시아버지께서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네요. 우리 가게가 그 정도로 알려졌다니. 하지만 요즘은 좀 힘들어요. 주변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우후죽순 생겨서 말이죠. 그래도 전통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련된 걸 좋아하니까.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한테는 60년 쌓아온 신뢰가 있잖아요. 단골 손님들이 계시고. 그렇긴 하지.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정훈 씨가 말했어요. 미경 씨,
우리 가게 한번 구경하러 갈래요? 지금이요? 네.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저녁 8시까지 가게에 계세요. 지금 가면 빵 굽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성미당은 생각보다 컸어요. 3층 건물 전체가 빵집이었어요. 1층은 매장, 2층은 제빵 공장, 3층은 사무실과 창고. 오후 7시였는데도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직원들도 15명이나 되더라고요. 우와, 정말 크네요. 할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작은 가게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이렇게 키우신 거죠.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2층 주방에 올라가니 순이 어머니가 직원들과 함께 빵을 굽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아직도 일하세요? 응? 정훈이 왔어? 미경이도? 어서 와라. 보다시피 바빠서 말이지. 내일 아침 배달 물량이 많거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직접 다 하세요? 그럼 40년을 이 주방에서 일했어. 내 손 거친 빵만 내보내야 마음이 놓여.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익숙해. 이게 내 삶이야. 순이 어머니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가득하고 화상 자국도 여기저기 있었어요. 60년. 그 긴 세월이 그 손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서요. 피로연은 성미당 빵과 케이크로 준비했어요.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이 빵 정말 맛있는데요? 역시 성미당이에요. 직접 만드셨대요. 시아버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맞이하는 날인데 당연히 우리 빵으로 대접해야죠.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행복해? 네. 당신은요? 나도. 정말 꿈만 같아. 45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줄 몰랐어. 저도요. 이제 우리 평생 함께해요. 그럼요. 평생.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11월 초라 날씨도 선선하고 좋았죠.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서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했어요. 우와, 바다 정말 예쁘다. 그치? 여기 야경도 유명하대. 저녁에 다시 와볼까? 좋아요.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정훈 씨가 소리쳤어요. 여보, 조심. 정훈 씨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어요. 그 순간, 꽝!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충격음. 차가 뒤집어지는 느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정훈 씨의 비명. 으악!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정훈 씨, 정훈 씨. 뒤집힌 차 안에서 정훈 씨가 신음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훈 씨, 괜찮아요.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구급차가 왔어요. 정훈 씨를 들것에 싣는데 정훈 씨는 계속 다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다리가 왜 안 움직이지? 왜?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정훈 씨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남겨졌어요. 혼자.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제 상처를 치료해줬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정훈 씨 생각뿐이었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2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아내예요. 남편은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환자분 척추 4번과 5번 사이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수술은 하지만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반신, 마비요? 네. 허리 아래를 못 움직이게 됐어요.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평생이요? 그럼 치료하면? 지금 의학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듭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걷지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병실에 들어갔어요. 정훈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훈 씨, 들었어? 응.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나 이제 못 걷는데. 신혼여행 왔다가 이 꼴이 됐네. 정훈 씨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치료하면. 치료? 들었잖아. 평생 휠체어래. 평생? 그래도 미경아. 정훈 씨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혼하자마자 이런 짐을.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정훈 씨, 제가 정훈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결혼식 때 맹세했잖아요. 아프나 건강하나 함께 하겠다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겠다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제 맹세 진짜였어요. 정훈 씨가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여보, 저도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 부모님들이 급히 내려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아들을 보고 주저앉으셨어요. 정훈아, 우리 아들, 어머니,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가 있잖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며 우셨어요. 시아버지도 아들 침대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힘내라. 우리가 다 함께 이겨내자.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야. 순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야, 너도 놀랐지? 네, 괜찮아. 염치 없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잖아.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울지 마. 우리 모두 힘을 내야 해.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입원한 후 정훈 씨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어요. 남편 간병이 필요하다고요. 매일 병원에서 정훈 씨를 돌봤어요. 재활 치료도 시작됐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훈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어요. 정훈 씨,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됐어. 그냥 놔둬. 정훈 씨, 제발 좀 내버려둬. 혼자 있고 싶어. 정훈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며느리야, 괜찮니? 어머니, 힘들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거야. 정훈이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당연해.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정훈이도 우리 모두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거야. 네. 며느리야, 고맙다.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제주도 소식이 들렸어요. 저희를 칭찬은 만취 운전이었대요.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수배 중이래요.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한 달 후 정훈 씨는 퇴원했어요.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어요. 이 몸으로는 일을 못하니까요. 15년을 다닌 회사를 이렇게 나오게 되네. 정훈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훈 씨는 방에만 있었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간병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이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가게 좀 나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미당 앞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울고 있었어요. 사장님, 사장님, 정아 아가씨가 울면서 저를 봤어요. 언니, 아버지가, 정아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주방에서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구급대원들이 박영수 사장님을 들것에 실었어요. 순이 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으며 울고 계셨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하지만 박영수 사장님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구급차가 떠났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 가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3일장이었어요. 시아버님은 가시는 길이 너무 빠르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뇌출혈이었대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요. 그냥 멍하니 남편의 영정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우시는 게 좋아요. 참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울면 진짜 보낸 것 같아서 아직은 안 돼. 정훈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정훈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내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시고, 정훈아, 순이 어머니가 아들을 봤어요. 내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 없어. 그냥 운명이었어. 어머니, 아버지도 널 원망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너도 자책하지 마. 알았지? 시동생 정민 씨가 딸 은지를 데리고 왔어요. 형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민 씨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은지도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은지가 왔어요. 정아 아가씨는 통곡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가세요? 저 혼자 어떡하라고. 시어머니가 딸을 안았어요. 정아야, 진정해. 아버지가 저렇게 우는 거 싫어하셔. 하지만, 조문객들이 계속 왔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60년 전통을 지켜오신 분인데, 성미당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당 직원들도 왔어요. 울면서, 사장님, 저희를 어떡합니까? 사장님이 안 계시면 가게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이 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의 옷을 꺼내 안고 우셨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떡해. 40년을 함께 했는데, 나 혼자 어떡하라고. 제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고맙다, 며느리야. 고맙다.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 정훈 씨, 정민 씨, 정아 아가씨, 그리고 저. 정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가게를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성미당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대출이 많고 매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얼마나 안 좋은데? 5억 정도 빚이 있어요. 뭐? 정훈 씨가 놀랐어요. 5억이나? 네. 그리고 매달 이자만 한 300만 원씩 나가요. 그럼 매출은? 예전에는 월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절반으로 줄었네. 정아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게 다
베이크타운 때문이에요. 우리 가게 주변에 세계 지점이나 생기고부터 손님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베이크타운? 제가 물었어요. 네, 형수님.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에요. 24시간 영업에 엄청 싸게 팔고 우리가 도저히 경쟁이 안 돼요. 정민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 생각에는 가게를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리? 네. 건물이라도 팔면 빚은 갚고 남을 거예요. 그 돈으로 어머니 노후 준비하시고. 안 돼. 정아 아가씨가 소리쳤어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6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팔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빠는 이 가게가 뭔지 몰라.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하셔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키우신 곳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데? 매달 300만 원씩 이자 나가는데 어떻게 버텨? 직원들 월급도 못 줘. 그럼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이 가게 살릴 거예요. 내가? 넌 제빵은 할 줄 알아도 경영은 몰라. 배우면 되잖아요. 정아야,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오빠, 순이 어머니가 두 남매를 말렸어요. 그만해. 둘 다. 어머니, 내가 한다. 네, 가게. 내가 맡을게. 정민 씨가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 연세가 어떻게. 나 70도 안 됐어. 아직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 40년 해온 일이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정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정훈아, 너는 몸이나 추스려. 정민이는 은지 돌보고 정아는 빵이나 잘 만들어. 어머니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며느리야. 너는 정훈이 돌봐야지. 정훈 씨는 제가 아침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그래, 그럼 고맙다. 주방에 들어가니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사모님, 다들 왔구나. 오늘도 힘내자. 사모님, 그런데 저희 월급이. 알아.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하루 16시간씩 일하셨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셨어요. 빵 반죽, 굽기, 포장, 배달, 청소, 모든 걸 직접 하셨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무릎이 부어올랐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파스 붙이면 돼. 괜찮지 않아요. 이러시다 큰일 나요. 며느리야, 내가 쉬면 가게가 돌아가질 않아. 직원들도 3명이나 그만뒀어. 네. 언제요? 어제. 월급 못 준다니까. 당연하지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제 남은 직원이 12명밖에 안 돼. 일손이 부족해서 내가 더 해야 해. 어머니, 그러시다 쓰러지세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주방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119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당뇨 합병증입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가게는? 어머니, 가게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만 회사는? 사직하겠습니다. 안 돼. 내가 15년 다닌 회사를. 어머니, 괜찮아요. 저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이런 집안에 시집 와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가족인데요. 고맙다. 어머니, 제가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정훈 씨에게 말했어요. 정훈 씨, 나 회사 그만둘래. 뭐? 왜? 성미당 하려고. 미경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빵도 못 만드는데. 배울 거야. 정아 아가씨한테. 하지만 정훈 씨, 어머니 봤어? 혼자 하시다가 쓰러지셨어.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도 잃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가게는 당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잖아. 그냥 무너지게 둘 수 없어. 정훈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미안해. 왜? 내가 이 몸만 아니었어도 내가 가게를 맡았을 텐데. 미안해. 정훈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경영. 당신은 15년 동안 대기업 다녔잖아. 그 경험으로 가게 경영 좀 봐줘. 내가? 응. 나는 마케팅 할게. 정아 아가씨는 빵 만들고, 정민 씨는 재무 보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는 거야.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팀장님이 놀라셨어요. 한 과장,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팀장님. 집안 사정이 생겨서 남편분 때문에 휴직 더 하면 되잖아. 아니요. 시댁 가업을 제가 맡게 됐어요. 가업? 무슨 일인데? 빵집이요. 빵집? 팀장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한 과장, 정신 차려. 15년 경력 버리고 빵집을 하겠다고? 그것도 너는 제빵 기술도 없잖아. 배우겠습니다. 한 과장, 팀장님 결심했어요. 제 가족이 필요로 해요. 가야 해요. 정말 안타깝다. 너 같은 인재를 이렇게 보내다니.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15년 동안 회사를 나오는 길 동료들이 배웅해줬어요. 미경아, 정말 가는 거야? 응, 미안해. 우리가 미안하지.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고마웠어. 정말.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15년. 제 청춘을 바친 곳이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미당. 그곳이 제 새로운 전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미당에 출근했어요.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사모님이 가게를 맡으신다고요? 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사모님은 빵을 못 만들죠. 그래서 배우려고요. 정아 아가씨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아 아가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언니가 뭘 배운다고요? 제빵이요. 언니, 그게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배워야죠. 시간 없어요. 우리 가게 지금 당장 손님 줄고 있는데 언니 가르칠 여유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가 뭘 안다고 이 가게 맞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다가 갑자기 빵집 하겠다고? 이게 장난이에요? 정아 아가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정아 아가씨, 저도 진심이에요. 진심? 그럼 물어볼게요. 언니, 빵 반죽 온도가 몇 도여야 하는지 알아요? 발효 시간은? 오븐 온도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게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험이에요. 할아버지가 60년, 아버지가 40년 하신 일이에요. 언니 몇 달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정아 아가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정아야.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가게에 오셨어요. 어머니, 그만해.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언니가 뭘 안다고. 정아야, 내 언니는 우릴 돕겠다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정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도와야지. 정아 아가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언니 따라오세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아 아가씨가 앞치마를 건넸어요. 일단 입으세요. 고마워요, 정아 아가씨. 고마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반죽부터 배우세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정아 아가씨가 재료를 섞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목을 이용해서 저도 따라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너무 세게 하면 반죽이 끊어져요. 아, 미안해요. 다시 해보세요. 다시 시도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언니, 온도를 재야죠. 반죽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스트가 죽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몰라요? 정아 아가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첫날, 빵 반죽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둘째 날, 오븐에서 빵을 꺼내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아, 미안해요. 셋째 날, 만든 빵이 타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정아 아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오븐 온도를 몇 도로 설정했어요? 240도요. 이건 200도로 해야 한다니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안해요. 헷갈려서, 휴, 이거 다 버려야 해요. 재료비만 날아갔네. 정말 미안해요. 일주일 후, 저는 지쳐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에 가고, 밤 9시에 집에 와서 정훈 씨 돌보고, 손은 화상과 상처투성이었어요.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새 사장님 때문에 재료비만 낭비되네. 맞아. 차라리 사모님이 하시는 게 나았어.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너무 피곤해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혼자 울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그때,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못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며느리야, 네. 너무 힘들지? 네. 그럴 거야. 당연해. 처음 하는 일인데. 하지만 전 매일 실수만 하고 직원들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정아 아가씨도 정아는 속상한 거야.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그 마음 이해해줘. 네. 며느리야, 너한테 물어볼게. 네. 너 회사에서 15년 동안 뭘 했니? 마케팅이요. 그거면 충분해. 네. 며느리야, 빵은 정아가 만들면 돼. 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게를 알리는 일을 해. 하지만 며느리야, 사람은 각자 잘하는 게 있어.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돼. 완벽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너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어머니, 우리 함께 하자.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그날 밤,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 나는 제빵사가 아니야. 나는 마케팅을 해온 사람이야. 다음 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얘들아, 어머니가 나눠줄게. 순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훈이는 경영, 정민이는 재무, 정아는 제빵, 미경이는 마케팅. 어머니는요? 정민 씨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너희들 뒤에서 지켜볼게. 조언자, 그 역할만 할게. 어머니, 너희가 이제 할 차례야. 어머니 믿어. 정훈 씨가 휠체어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전 이 몸으로. 정훈아, 넌 15년 대기업 다녔잖아. 그 경험이 가장 필요해. 휠체어 타도 머리는 멀쩡하잖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믿어. 정아 아가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내 언니는 가족이야. 가르쳐줘.
그게 가족이 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날부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는 2층 사무실에서 장부를 보며 경영 전략을 짰어요. 정민 씨는 은지를 데리고 와서 재물을 정리했어요. 정아 아가씨는 주방에서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저는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성미당 공식 인스타그램 첫 게시물. 안녕하세요. 60년 전통 성미당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진 한 장. 순이 어머니가 빵을 굽고 계시는 모습. 이 손으로 40년을 구웠습니다. 60년 전통의 맛을 지키는 할머니의 손입니다. 게시물을 올렸어요. 좋아요 3개. 시작은 미미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미당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정아 아가씨가 빵 만드는 모습, 정훈 씨가 휠체어에 앉아 장부를 보는 모습, 순이 어머니가 손님에게 빵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조금씩 좋아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개, 50개, 100개,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전통 있는 빵집이네요. 할머니 손맛. 먹어보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SNS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어요. 언니, 이것 좀 봐요. 정아 아가씨가 흥분해서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게시물 좋아요 1만 개 넘었어요. 며칠 전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정아 아가씨가 새벽 4시에 혼자 빵을 굽는 모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일 새벽 혼자 빵을 굽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이 맛을 지키기 위해 38세 미혼 제빵사의 하루.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응원합니다. 이런 빵집이 살아남아야 해요. 꼭 찾아갈게요. 정아 아가씨 대단해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언니,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정아 아가씨가 처음으로 제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뭘 안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아 아가씨한테 패만 끼쳤죠. 아니에요. 언니는 우리 가게 살리고 있어요. 그날 오후 가게에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기요, 인스타그램 보고 왔는데요. 아,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빵 있어요? 순이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손봤지. 우와,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마음껏 찍어. 손님들이 빵을 사고 SNS에 올리고 또 다른 손님들이 오고 선순환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가 보고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에요. 정말? 네. 지난달보다 1천만 원 늘었어요. 우리 며느리 대단한데.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그래도 아직 빚이자 갚기엔. 정훈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매달 300만 원씩 이자 나가니까 최소한 월 6천은 벌어야 해요. 더 노력해야겠네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정아 아가씨에게 제안했어요. 정아 아가씨, 빵 만드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하면 어떨까요? 라이브요? 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댓글도 달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 카메라 앞에서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어머니도 같이 나오시면 더 좋고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나도 나가? 할머니가? 내 엄마와 막내딸이 함께 빵 만드는 것.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날 저녁 7시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성미당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막내딸이 함께 단팥빵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시청자가 10명, 20명, 그런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명, 100명, 500명,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우와 할머니 손놀림 장난 아니네요. 정아 씨 진짜 예쁘시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내일 무조건 가야겠다. 순이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단팥빵은 우리 시아버지가 만드신 레시피야. 60년 전 그대로지. 요즘 빵들은 다 설탕 많이 넣잖아. 우린 안 그래. 팥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야.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누군가 댓글로 물었어요. 비법? 정성이지. 빵은 사람 마음을 알아. 성의 없이 만들면 맛이 안 나. 정아 아가씨도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아야. 빵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였어요. 저는 그 말씀 지키면서 매일 빵을 만들고 있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눈물 난다유. 이런 빵집 망하면 안 돼요. 내일 무조건 간다. 라이브 방송이 끝났을 때 시청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언니, 대박이에요. 정아 아가씨가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정훈 씨가 휠체어를 타고 제 옆에 왔어요. 여보,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우리 가족 살려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훈 씨도 하고 있잖아. 경영 전략 짜고 원가 관리하고. 하지만 정훈 씨,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하는 거야.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며칠 후 성미당 앞 골목에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베이크타운 신규 오픈 이벤트. 모든 빵 50% 할인. 정민 씨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베이크타운이 또 가게를 냈어요. 우리 가게 바로 옆 건물에.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이었어요. 성미당 바로 옆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새 베이크타운이 오픈 준비 중이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40대 후반 정장을 입은 남자. 이름표에 베이크타운 지역 총괄 이사 강태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성미당 사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강태민이 능글맞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순이 어머니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당신, 일부러 여기 낸 거죠? 뭘 일부러요? 좋은 자리가 나와서 계약한 거죠. 좋은 자리? 우리 바로 옆에? 장사는 경쟁이잖아요, 사장님. 이해하시죠? 정아 아가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게 정상적인 경쟁이에요. 50m 앞에 이미 3개 지점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아가씨,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영업의 자유죠. 강태민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성미당 같은 낡은 빵집이 요즘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우리한테 넘기시죠. 좋은 값에 드릴게요. 뭐라고요? 성미당 부지와 상호권 10억 드릴게요. 어떠세요? 순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팔아요. 절대로.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아드님도 그런 상태시고 며느리 혼자 얼마나 버티시겠어요? 2주 드릴게요. 2주 후에 다시 연락하죠. 그때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강태민은 명함을 놓고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베이크타운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신규 오픈 첫날, 모든 빵 50% 할인, 무료 시식 이벤트, 10일 행사, 손님들이 성미당에서 베이크타운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미안해요, 사장님. 근데 너무 싸서. 반값이라니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일주일 만에
성미당 매출이 다시 반토막 났어요.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민 씨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러면 이자도 못 갚아요. 정훈 씨가 휠체어에서 말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이번 달까지 이자 못 갚으면 대출 회수 절차 들어간대요. 그럼 건물 경매 넘어가요.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순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팔아야 하나. 어머니, 정아 아가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안 돼요. 이 가게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지키신 곳이에요. 하지만 정아야, 현실적으로 그때였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응,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우리한테는 베이크타운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스토리예요. 진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베이크타운은 가격으로 경쟁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격으로 못 이겨요. 대신 우리는 60년의 역사가 있어요. 3대가 지켜온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야, 사람들은 결국 싼 걸 사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달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스토리를 사요. 가치를 사요. 저는 SNS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우리 팔로워가 이제 1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정훈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 모르죠. 하지만 해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순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야, 어떻게 하면 돼?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할까? 새벽 3시,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거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뭔데? 크라우드 펀딩이요. 크라우드 펀딩? 정민 씨가 물었어요. 네. 사람들한테 직접 투자를 받는 거예요. 성미당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누가 우리한테 투자를 해? 우리 팔로워들이요. 우리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목표 금액 5천만 원. 리워드는 1년 동안 빵 무료 쿠폰. 그리고 성미당 주주가 되는 거예요. 명예주주. 명예주주? 네. 1만 원만 투자해도 성미당 주주가 돼요. 그리고 매달 성미당 소식을 받아볼 수 있고 신제품 시식회에도 초대되고.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데?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애정을 갖게 만드는 거네. 맞아요. 단순히 빵을 사는 게 아니라 성미당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야, 과연 사람들이 할까? 모르죠. 하지만 해봐야죠. 정아 아가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해봐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날 오후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60년 전통 성미당을 지켜주세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빵집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썼어요.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시작하신 이야기.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키우신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 정훈 씨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이야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성미당을 살리기로 결심한 이야기. 그리고 베이크타운의 횡포.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미당은 단순한 빵집이 아닙니다. 60년의 역사이자 한 가족의 삶입니다. 지켜주세요. 펀딩 페이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첫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박오호님이 1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미력하지만 응원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2시간 후 후원자가 10명이 됐어요. 10만 원. 4시간 후 10명. 50만 원. 그날 저녁 200명. 200만 원.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확인했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후원자 2,000명. 후원 금액 2,500만 원. 어머니, 어머니. 저는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왜 그래, 며느리야? 보세요. 2,500만 원이요. 하루 만에. 정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정훈 씨, 정민 씨, 정아 아가씨. 모두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우릴 도와주고 있어요. 정아 아가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댓글들을 읽었어요. 대기업한테 지지 마세요. 성미당 화이팅. 작은 가게들이 살아야 우리 동네가 삽니다. 전 서울 사는데 꼭 찾아갈게요. 할머니, 며느리, 손녀. 세 여자의 이야기 너무 감동이에요. 일주일 후 펀딩 금액이 목표를 넘었어요. 5,500만 원. 후원자 5,000명. 그날 강태민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장님, 2주 지났는데요. 결정하셨어요? 순이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팔아요. 절대로. 아직도?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이미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크라우드 펀딩 결과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5,000명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강태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뭐가 대수예요? 결국 당신들은 우리한테 질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진심이 있으니까요. 6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강태민이 비웃었어요. 좋아요. 어디 끝까지 한번 버텨보시죠.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펀딩 성공 후 한 달, 성미당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예주주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드디어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우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어요.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인증샷 찍어도 돼요? 그럼요. 마음껏 찍으세요. SNS에 성미당 사진이 쏟아졌어요. 해시태그 성미당, 해시태그 60년 전통, 해시태그 대기업에 맞서 싸우는 빵집.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가 보고했어요. 어머니, 이번 달 매출 6,500만 원이에요. 정말? 네. 드디어 흑자예요. 모두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베이크타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미당이죠? 익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생검사 나가겠습니다. 위생검사요? 다음 날 보건소 직원들이 왔어요. 주방을 샅샅이 뒤졌어요. 여기 온도계가 정확하지 않네요. 저기 환풍기 청소가 덜 됐어요. 식자재 보관 상태도. 결과는 경고 조치입니다. 2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가능합니다. 정아 아가씨가 분노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린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나간 후 강태민이 성미당 앞을 지나가며 비웃었어요. 그의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고한 거구나. 순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며느리야, 어떡하지?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정말 고치면 돼요. 하지만 비용이.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저는 SNS에 글을 올렸어요. 성미당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익명신고로 위생검사를 받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상 비용 500만 원.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베이크타운 짓이 분명해요.
2차 펀딩 열어주세요. 또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예 주주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 김철수라고 합니다. 제가 설비 업체를 운영하는데요. 무료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료로요? 네. 저도 작은 가게 운영해봐서 압니다. 대기업들이 얼마나 치사하게 나오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도 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환풍기, 온도계, 냉장고 모든 시설이 개선됐어요. 재검사 결과 합격입니다. 정아 아가씨가 환호했어요. 언니, 우리 이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SNS에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성미당에서 빵 먹고 배탈 났어요. 위생 상태 최악이었어요. 과대 포장이에요. 그냥 평범한 빵집. 모두 익명 계정들이었어요. 명백한 조직적 공격이었어요. 저는 베이크타운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강태민 이사님 좀 바꿔주세요. 누구시죠? 성미당 한미경입니다. 잠시 후 강태민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사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악성 댓글. 이사님이 시킨 거죠? 증거라도 있으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그런데 사장님, 법정 싸움은 돈 싸움이에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침묵했어요. 그때 정훈 씨가 말했어요. 여보, 응? 우리 전공법으로 가자. 전공법? 응. 더 좋은 빵을 만들자. 더 좋은 서비스를 하자.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자. 순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훈이 말이 맞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야. 정아 아가씨도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60년의 역사가 있어요. 진짜 맛이 있어요. 저도 힘을 냈어요. 그래요.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진실은 통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정아 아가씨는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언니, 이거 어때요? 할아버지 레시피북에 있던 성미당 원조 슈크림 빵이에요. 우와, 맛있다.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만드셨대요. 다시 복원해 봤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훈 씨는 휠체어에 앉아 계산대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민 씨는 온라인 주문을 받았어요. 전국 배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우리 이야기를 SNS에 올렸어요. 오늘은 정훈 씨가 처음으로 보조기 없이 새 걸음을 걸었어요. 사진과 함께 정훈 씨가 힘들게 걷는 모습, 저와 순이 어머니가 양옆에서 부축하는 모습, 댓글이 달렸어요. 감동이에요, 유유. 진짜 가족이네요. 꼭 완전히 회복하세요. 한 달 후, 베이크타운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내부 직원이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베이크타운,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베이크타운, 경쟁 업체 괴롭히기 조직적으로 지시. 베이크타운 강태민 이사, 횡령 혐의. 뉴스가 쏟아졌어요. 베이크타운 본사는 사과문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은 베이크타운을 외면했어요. 성미당 앞에는 줄이 늘어섰어요. 베이크타운 말고 여기서 사야죠. 성미당 화이팅! 작은 가게가 이긴 거예요. 한 달 후, 성미당 주변 베이크타운 3개 지점 중 2개가 문을 닫았어요. 강태민은 구속됐어요.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봤지?
정직하면 결국 이긴다.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6개월 후, 성미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이 25명으로 늘었어요. 월 매출 1억 원. 온라인 주문도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그리고 정훈 씨는 이제 보조기를 사용해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여보 봐. 혼자 걸었어. 정훈 씨. 저는 달려가 정훈 씨를 안았어요.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보통 이 정도 손상은 정말 기적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죠?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며느리야. 순이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시험관 시술 성공했어요. 가족들이 기대하실까봐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많이 아프고 성공하기 힘들다던데 고생 많았겠구나. 2번 실패하고 3번째에 성공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2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정훈 씨에게 말했을 때 정훈 씨도 울었어요. 여보, 내가 아빠가 돼? 응, 우리 아빠 돼. 이 몸으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당신은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나 알아. 정민 씨와 은지도 축하해줬어요. 형수님 축하해요. 은지야, 내 사촌 동생 생긴다. 와, 진짜요? 정아 아가씨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우리 조카, 정아 아가씨가 이모 되는 거야. 이모, 좋다. 이모, 시아버지 일주기 추모일. 온 가족이 영정 앞에 모였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시험관으로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해냈어요. 우리 손주 곧 만날 수 있어요. 정훈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처럼 좋은 아빠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어요. 보조기로지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민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은지가 사대를 잇겠대요. 제빵학교 가고 싶대요. 그리고 조카도 생겼어요. 정아 아가씨가 말했어요. 아버지 레시피. 제가 다 복원했어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만드신 모든 빵. 제가 평생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매일 그 마음으로 빵 만들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가족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2세에 결혼해서 남편이 장애인이 되고 시아버지를 잃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정아 아가씨를 만나서, 정민 씨와 은지를 만나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만나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희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성미당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좋은 가족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성미당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셨어요. 배가 불러온 저를 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며느리야. 네. 너 없었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말씀을.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넌 우리 집 구세주야. 정훈이도 살리고 가게도 살렸어. 어머니,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해보자고 하지 않으셨으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한테 엄마 같으세요. 제 친정 엄마보다 더. 며느리야. 2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새벽 5시 주방에서 가족들이 함께 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는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나도 도와줄게. 정훈 씨,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민 씨와 은지도 왔어요. 저희도요. 정아 아가씨는 반죽을 시작했어요. 자, 오늘도 시작이다. 저는 배를 감싸며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이 가족이, 이 모든 것이 42세에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0년 전통 빵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1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빵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는 제가 빵집 사장이 됐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화상도 입고 손도 베이고 허리도 아팠어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웠어요.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함께 하자. 시동생이 있었어요. 형수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시누이가 있었어요. 언니, 우리 같이 해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란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남편은 다시 걸었어요. 저는 아이를 가졌어요. 빵집은 살아났어요. 모두 사랑 때문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성미당은 이제 단순한 빵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삶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켜낸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대가 이어질 거예요. 제 뱃속의 아이. 이 아이도 언젠가 이 주방에서 빵을 구울 거예요. 할머니의 손맛을, 엄마의 사랑을, 가족의 역사를 이어갈 거예요. 성미당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오븐에서 빵이 다 구워졌어요. 정아 아가씨가 오븐을 열었어요. 언니, 완벽해요. 황금빛 빵들이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어머니가 빵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갰어요. 자, 다들 먹어봐. 모두 한 입씩 먹었어요. 맛있다. 역시 우리 빵이 최고야.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응, 우리 해냈어. 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며느리야, 사랑한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해가 떠올랐어요. 성미당 간판에 햇살이 비쳤어요. 성미당 -3대째 이어온 60년 전통.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새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대를 준비 중. 성미당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성미당 가족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